지난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가 있었죠. 네. 1심 선고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 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얼굴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이 조민 씨가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조민 씨의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금은 몇 명일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인스타는 팔로워라고 하죠. 인스타그램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수 그게 96,000명이었어요. 엄청난 96,000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그게 진짜 인플루언서가 맞는지 한번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10만 명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10만 명 정도면 개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도 있을 정도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10만 명 정도면은요 여성이 자기의 팔로워가 10만 명이고 약간 이제 그 화장이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 화장한 사진을 띄워놓고 이 제품은 뭔데요? 제가 써봤더니 좋아요. 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가능한 정말로 진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플루언서를 되는 10만 명을 거의 96,000명, 거의 10만 명을 조민 씨는 얼마 만에 모았냐? 단 사흘 만에 모았습니다. 제가 똑똑히 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조민 씨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아침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 팔로워가 700명이었거든요. 700명에서 사흘 만에 96,000을 간다는 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걸 누가 해줬느냐?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김어준 씨 라이브가 실시간이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숫자가 그냥 그대로 조민의 SNS 팔로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는 전날 아침에 조국 전 장관이 그 1심 재판 받으러 갈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날 1심 재판 받으러 가면서 선고 받으러 가면서 뉴스공장 녹화를 하기로 돼 있었죠. 김어준 씨하고는 이미 출연해가지고 딸이 출연해서 뭐 어떻게 하기로 다 돼 있었고 그리고 본인은 보통 보면은 이제 전날 사실은 정확하게는 조민 씨가 처음으로 얼굴 드러낸 게 법원에 가는 아빠 태우고 갔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실래요? 조개. 그러니까 전날 오후죠. 3일 날 오후에 선고기일 날. 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이제 재판을 받으러 서초동 법원에 올 때는 조 차를 혼자서 운전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조날은 선고기일 날은 딸이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들어갈까 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은 옛날 뭐 민노총한테 고소도 당하고 해가지고 검찰 조사로 받으러 가보고 했는데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차를 갖고 갔다가 못 나오면 어떡하지? 그 주차 요금은 어떡하나?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민노총한테 뭐 고소당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인데 아마도 가족이 저렇게 몰고 오면은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이 선고를 받고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딸이 몰고 오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제 저 다시 찍어가지고 일부러 찍은 거예요. 딸을.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차를 보면서 또 참 기억이 또 하나가 난 게 있었어요. 저 차 기억 안 나십니까? 저 차. 저 갈색 저 차를 그 참 열심히 닦아주던 바로 저 차예요. 항상 공개된 행사에는 저 SUV를 타고 나오시거든요. 타고 나왔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실형 2년을 받았잖아요. 실형 2년을 받았으니까 법정 구속만 면하게 해준 거거든요. 이제 차도 딸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저 지지자들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조국 전 교수는 뭐를 가장 잘 다뤘습니까? 엄청난 SNS 팔로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영향력이나
이후 어떻게 될지 뭐 자기가 옥중에 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구속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외부로 전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 우리 딸이 인스타를 SNS를 해야 되는데 그 딸에게 저걸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로워 증여네. 팔로워를 물려준 겁니다. 팔로워 증여, 사전 상속 내지 증여. 팔로워 증여. 예, 순식간에 팔로워를 물려줬고 네. 30대 여성이기 때문에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아니라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 물려줬고 저가 그래서 젊은 여성들한테 물어봤어요. 인스타 10만이면 어느 정도 내야 되냐?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 지금 사실 어떻습니까? 조민 씨는 의사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사실 좀 의사 자격을 계속 유지할지는 굉장히 애매한 상태거든요. 본인도 그래서 이제 병원을 관두고 네. 봉사를 하겠다. 뭐 어떻게 먹고 사느냐. 나한테 명예훼손한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배상금 같은 걸로 뭐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냥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을 욕보이기 위한 것이고 네. 실제 이제 소득원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보이고 방금 우리 박원재한테 말한 것처럼 팔로워를 아버지가 딸한테 이렇게 싹 인스타로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참 이 인스타 세상에서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게 바로 그걸 딱 기가 막히게 보고 윤주호가 등판을 하죠. 윤주호 씨 기억하시죠? 그 기부금품 한국에 절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스타에서만 활동하고. 그렇죠. 자기가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라고 지금 대중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었고 한 다음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데리고 들어와서 그 국가인권위에서 고발자 내부 고발자로 포장시켜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 들여서 인신 보호해주고 이렇게 세금을 들인 대사기극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기부금 모은 다음에 캐나다로 지금 튀어가 있는 사람이죠. 기소 그쵸. 중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서 뭔가 나랑 비슷해? 윤주호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친화성, 가깝다 이런 걸 느낀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다가 댓글을 달고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진실을 부수고 개인의 삶을 무너지게 하려는 걸 깨어있는 시민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딱 뭐냐면은 조민 씨 팔로워들에게 자기하고 그러니까 코드 맞추는 겁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들은 거짓말을 옹호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지금 조민과 조국 가족과 윤주호의 공통점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이제 문서로 만든 경우 그다음에 거짓말을 텔레비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국회의원이랑 같이 합작해서 한 경우 저게 왼쪽이고 오른쪽은 그걸 서류로 만들어서 사문서 공문서로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거잖아요. 그렇죠. 사문서죠. 사문서. 공문서는 아니고. 네. 그 문서를 통해서 저렇게 어떤 지위와 부를 획득한 사람들인데 역시 그러니까 인지상정 뭔가 혹은 통하는 동병상련 거예요. 뭐 이런 건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이제 인스타에 얼굴을 공개하면서 뭐 이거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건데 너무 예쁘다.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과연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진보고 뭐 페미니즘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이 근데 또 여기에는 또 엄청 예쁘다 이 드립을 막 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너무너무 그냥 좀 별로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라서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모든 걸 공개한 그게 저는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의 기획하에서 김어준의 기획이나 조국 전 장관과의 협업 뭐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전날 조국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이 됐더라도 조민 씨는 출연을 했을 거고 그렇죠. 되지 않았더라도 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계획된 데를 하는데 처음에 입시 비리 의혹이 시작됐을 때도 김어준이 사실은 마이크를 빌려줬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이크를 빌려줬었고요. 그래서 뭐 나는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 뭐 그래가지고 뭐 정유라 씨가 그러면 나의 뭐 승마 자질은 어떻게 된 거냐 비판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남의 집,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집에 뭐 대학 보내려고 벌어진 일들, 그 과정에서 다들 뭐 어떤 뭐 사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지금 사법적 판단까지 받는 거고,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 저기 스펙 7대 스펙 위조와 다 지금 정경심 엄마인 정경심 재판에서 3심까지 가가지고 유죄로 판정이 났거든요. 결국 저것 때문에 이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격도 취소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의사 자격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 조민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또 진정을 냈어요. 자기에 대한 인권 탄압이다 이거는. 의사 자격까지 문제 삼는 거. 근데 국가인권위에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기각을 해버렸고, 의료계에 따르면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기 때문에 아마 의사 면허는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은 또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어쨌든 대중들에게 이름과 얼굴을 알려서 그 영향력, 자기를 지켜주는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가 돼가지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는 국회, 방탄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조민식 그리고 조국 부녀식 방탄으로서 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향력이 나날이 지금 사흘 만에 사나흘 만에 이렇게 영향력이 커졌는데, 이 영향력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조민이 쇼핑몰을 연다? 어울리지는 않겠죠. 아니죠. 네. 조민이 그러면은 봉사활동만으로 앞으로 일생을 살아간다? 그건 아니겠죠. 자,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조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편이면서 그 안에서 극렬한 문재인 지지자이면서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조민을 어디까지 밀어올릴 것이냐. 일부에서는 결국 조민은 2024년에 총선에 나온다고 정말 뭔가 들썩거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지금 있을 정도로 일종의 조민을 그 윤석열식 검찰의 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상징물들을 내세워서 그렇죠. 신화를 만들잖아요.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분명히 불법 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민주적인 어떤 민주적 정치에 혹은 노동자적 정치의 이미지, 산물, 신화로 만드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민을 갖고도 이런 신화화 과정, 조국 집안의 이 전체 상징물로서 조민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비례대표 1번 준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건 왜 나왔죠?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저게 이제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가 이제 조민 씨에 대해서 올라오는 반응들인데요. 저게 저는 저 뉴스공장에서 조민 씨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가장 좀 다른 것들은 본인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자기의 자격이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서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건 묻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얘기 듣고 저도 자식 키우고 애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까? 다시 돌아봤거든요. 다시 돌아봤는데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위조 기술이, 뽀샵 기술이 지금 떨어져 갖고 일단 저 증명서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그다음에 의학 논문에다가 호텔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한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같이 다 위조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1, 2, 3심 재판부가 판단이 유죄인데, 저 얘기는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도 그랬잖아. 다 그래놓고 왜 나한테만 그래? 아닙니다. 그리고요, 지금
최순실 씨 딸, 그 본인의 학력까지 다 된 정유라가 계속 그거하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해야 될 사람 한 사람 또 있어요. 그 자꾸 잣대를 얘기해 자기한테만 가혹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 있었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도 있잖아요. 네. 그 쌍둥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쌍둥이 학생들은 일종의 이제 아빠랑 협업해서 아빠로부터 컨닝 페이퍼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저 학생들도 그 최종심에서 확정이 됐어요. 실형을 받았고 실형에 이제 집행유예 3년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저 학생들이 저게 알려진 직후에 저 학생들은 바로 학생으로서 자격이 없어집니다. 퇴학을 당하는데 저때 저 아이들은 15살,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본인이 묻기 전에 저 아이들 자기한테 가혹하다고 하는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조민 씨한테 너무나 느슨한 잣대를 갖다 대주었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거. 본인이 저렇게 억울해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혹시나 숙명여고 저 학생들이 또 인스타나 이런 데 글을 달지는 않을까 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조민 씨는 아이가 아니라 성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조민 씨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미 조민이라는 사람은 성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한민국 법은 한 가족을 정말 다 감옥에 보내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아직도 전 근대적인 인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국 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데 그쵸. 되지 않은 이유 자체가 부인이 이미 감옥에 있기 때문에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참 모순인데요. 모든 가족이 범죄에 가담을 했는데 그래서 범죄가 큰데 모든 가족을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기소를 하게 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가족 중에 만약에 2명이 공모를 했으면 2명을 다 감옥을 보냈는데 4명이 공모를 했는데도 2명 공모한 집이나 똑같이 2명만 보내는 이런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쪽으로 볼 때는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원래 해줄수록 양양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어떤 계층은 특권을 일생 동안 누려왔기 때문에 정말 남에게 들이댄 잣대를 똑같이만 들이대도 네가 뭔데 나한테 왜 이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